눌렀어?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냉동 반죽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냉동 반죽법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빵을 시작을 하면은 왜 냉동 반죽법이 시작하냐면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만들면은 일단은 내가 그러니까 전문 업체여가지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어차피 다 배웠을 테니까 상관없으시고, 이제 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냉동 반죽, 그러니까 반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 어떤 식으로 반죽을 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빵의 루틴을 짜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냉동법을 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디저트를 생각을 하셨을 때 보통은 뭐 우녹스나 이런 거 쓰시다가 제과용으로 만드시다가 생지를 받아오셔가지고 쓰셨으면은 굳이 어차피 냉동으로 온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반죽부터 시작했다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반죽에 장단이 있는데, 반죽은 이제 처음에 갖고 온 배합이, 이게 보통 소금빵 같은 경우는 70g 담아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kg 정도 반죽치면 한 15개, 아니 30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30개를 만들어서 그날 다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반은 발효시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다음날, 그리고 절반은 얼려놔요. 얼려놓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이나 이렇게 한 일주일 안으로 이제 소진을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처음에 반죽을 쳤잖아요. 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소보로하고 소금빵하고 두 개를 팔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빵을 팔았는데 처음에 한 10개를 팔다가 이제 다른 제품을 팔아보고 싶어. 뭐 소보로나 아니면은 뭐 먹물 소금빵이나 뭐 이거 다른 걸 팔아보고 싶었는데, 중요한 게 제품을 늘리면은 이게 30개, 하루에 뭐 내 가게에서 한 30개가 소진이 되는데, 다른 걸 늘렸을 때 다른 것도 30개가 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뺏기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쪽이 좀 덜 팔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갖다 늘리는 걸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남는 부분은 얼려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짜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반죽을 치시고 얼리실 걸 갖다가 분할해 가지고 둥글리게 한 다음에 바로 얼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효시킬 거는 그냥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반죽이 끝났을 당시에 온도예요. 그러니까 날상 온도라고 하는데, 반죽 자체 온도가 22도 아래로 가시는 거, 그러니까 22도 정도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22도에서 24도가 이제 적정 온도인데, 이제 좀 온도가 낮아야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 보면은 똑같이 얼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보면은 한 번 반죽 치면은 얘가 10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개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팔리기 때문에 나머지 얼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이 발효해서, 그러니까 둥글리게해서 얼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얘 지금 사이즈가 다르죠. 왜냐면 얘가 날성 온도가 좀 높게 잡혀가지고, 그날 좀 날이 더워가지고 날성 온도 높게 잡혀가지고 얼면서 그러니까 발효가 좀 된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제 뭐 너무 당황하실 거 없이, 원래는 이제 맞추는 게 좋은데 못 맞췄으면은 얘네 먼저 넣고 한 20분 있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크기를 갖다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같이 집어넣고 얘네 4개를 먼저 좀 빨리 빼고 얘네를 좀 더 발효시켜서 쓰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잠깐 멈춰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도 도우콘 없이 냉동 반죽을 시작했고요. 단지 그냥 냉장고에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냉동법을 쓸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도우콘만 있으시면, 발효기만 있어도 할 수는 있어요. 단지 조금 절차가 좀 도우콘보다는 좀 편리하진 않지만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래가지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하는데 브레드박스에다 해가지고 얼리는데, 브레드박스 없으셔도 철판에다 하셔도 양호하시고, 아니면은 다이소 같은 데 보면은 이 밀폐용기나 이런 락 팔죠.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뭐 완전 밀봉까지 안 하셔도 돼. 그래가지고 하실 때는 철판에다가 비닐 깔고, 이제 비닐도 굳이 뭐 이거 한 번 하고 버리실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다른 데다가 재활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깔고 올려요. 왜냐면 이걸 안 하고 반죽을 올리면은 이게 얼면서 밑에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꺼낼 때 귀찮으니까 이거 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그냥 놔두면은 바로 한 2, 3일 안에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오래 놔둘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덮어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덮어가지고 표면이 마르는 거를 갖다가, 이게 왜냐면 얼어 있어도 문 열리고 이러면서부터 수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표면이 좀 이게 마르거든요.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빵을 만들 거야.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솔직히 저는 그때는 뭐 이렇게 막 엄청 부지런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오전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 반죽 꺼내가지고 발효실에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 40분? 그러니까 기존 발효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이게 그 발효 시간을 좀 더 잡으시면은 비슷하게 잡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왜 우리가 덩어리로 집어넣지 않고 분할해서 넣냐면은, 분할해서 넣는 이유는 안에까지, 이게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은 안에까지 해동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발효기에 넣어놨어도 이제 위쪽은 발효가 됐고 안쪽은 발효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얼려놨는데 좀 냉장고에 놔뒀다가 아침에 도우콘으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 보면 한 10시나 11시쯤에 내일 쓸 거 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하고, 붙지 않게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아침에 와서 발효실에 넣어가지고 조금만 해동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200g 정도 되는 다마들은 그냥 집어 넣어서 한 30분, 40분 있다가 발효되면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발효할 때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제 기존에 있는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것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계량기예요. 계량기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 이제 시간이 될 때 계량제에 대해서 따로 그러니까 좀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릴 텐데, 계량제는 보통 1kg에 10g 들어간다. 그래서 계량제 자체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효모의 활성화를 도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무조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면 S500 가장 많이 쓰는 계량제고, 거기서 10g 정도 넣은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것만 주제해가지고 가시면은, 저는 이제 지금 다른 걸 쓰고 있긴 하지만 S500 정도만 넣어주셔도 이제 충분히 효과를 보니까 그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면은 막 그 계량제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계량제에 관련된 그 배합은 다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AS 다니고 매장 가서, 그리고 이제 뭐 기능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일하는 데 가서 업장 다 가보면은 다 계량제 써요. 그냥 안 쓴 데 없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미원 없는 데가 없는 것처럼, 계량제가 없는 데 없으니까 단지 그 비율을 얘기를 안 해줄 뿐이에요. 어떤 계량제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줄 뿐이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스트도 보면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사프 골드와 사프 레드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 정도만 그냥 적당히 지켜주시면은 그 제품 나온 데는 별로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골드는 버터 들어간 거, 레드는 버터 안 들어간 거, 약간 하드 계열 빵들, 그러니까 버터 안 들어간 빵들 레드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냉동법이라는 게 모든 빵이 다 통하는 건 아니고 주로 버터 들어간 것만 냉동법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치아바타는 된다고는 하는데, 저도 시도는 안 해봤어요. 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것까지, 제 디테일까지 몰라가지고 제가 얘기 지금 못 드리겠고, 그리고 치아바타 이외에 이제 수분이 함량이 낮은 거, 깜빠뉴나 바게트나 뭐 이런 것들은 냉동을 안 해요. 하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해동됐을 때 그렇게
그 원하는 느낌으로 펌핑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면은 냉동은 어떤 걸 하냐? 버터 들어간 거, 당과자 계열들. 그래가지고 뭐 소금빵, 팥빵, 뭐 그리고 뭐 소보로, 메론빵, 뭐 이런 것들은 다 냉동 반죽을 활용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숫자를 조절하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내가 굳이 도우콘이 없어도 냉동법만 활용하면은 이 제빵 루틴을 갖다 짜시는데 좀 더 많이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알아두시면은 좀 빵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